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 4시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때와는 다르네요. 분위기가 좀 다르고 긴장감이 훨씬 덜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나라가 명운이 걸린 듯 그래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다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데 탄핵 안 됐을 때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요. 탄핵이 이제 됐을 때 그리고 헌재가 이제 재판을 할 때까지 그 일정한 기간이 있을 텐데요. 한 두세 달 되겠죠. 그때 이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 벌써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스카이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요. 다음 주에 포렌식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 되고 난 뒤에도 과연 그걸 발표할 수 있을까를 놓고 지금 걱정하는 우파들이 일부 있던데요. 글쎄요, 뭐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발표 그 자체가 뭐 국정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발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가장 고급한 정보,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가장 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그 본질에 접근한 진실에 접근한 그런 뉴스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뉴스 자체가 말하는 것이 그 부정선거 관련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지 아니면 다른 인사를 통해서 할지는 몰라도요. 그걸 계기로 거대한 역풍, 대반전이,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요. 자, 오늘 이 탄핵 표결 결과는 지금 신도 모릅니다, 솔직히. 대체로 근데 우리 언론사 이 보도 내용,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탄핵이 가결될 것 같다라고 느낄 겁니다. 전부 일방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겠나? 국민의힘 지금 벌써 이틀 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샤이 그 탄핵파들도 꽤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놀랍게도 탄핵 반대네요. 탄핵 표결에 참석한다 했을 때 이 배현진 보고 배신자다. 탄핵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현진 본인이 탄핵 표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뭐 찬성한다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를 지금 시사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정광훈 목사를 또 비난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배현진 퇴출이 우파 결집의 시작이다. 배신자 배현진은 당을 떠나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배현진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은 자기는 탄핵 찬성한다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더라고요. 자, 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쭉 헤드라인 보시면요. 결국은 요지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재명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만일에 대통령이 진짜로 탄핵돼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뭐 석 달 안에 대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굴 내세워야 됩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대선 주자를 키울 때까지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 나라를 만일에 이제 국정 운영권을 넘긴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요. 대통령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를 저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압도적 다수당을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가져가 버리면은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날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봐서는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 우파가, 보수가 다시는 집권하기 힘든 어떤 그런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요, 이 국민의힘을 공격해가지고, 당을 쪼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개헌을 하는데 필요한, 그들을 입맛에 맞는 개헌이 되겠죠. 200석 이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좌우지간 정권이 저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게 가장, 최상의 가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스타일로 봐서는 문재인의 그 스타일과는 다른데 문재인이 주저한 그런 사안들이 많거든요. 지금 원탁교회라든가 야권 원로들, 야권의 그 제아들이 가장 비난하는 게 문재인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남북 관계를 이렇게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조치도 없었고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했고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래 그 요구했던 특히 대중관계,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뭐 하는 척만 했지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고 그들은 지금 말하면서 문재인을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보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은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을 선수는 이재명이다라고 지금 전부 그쪽 원탁 회의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 도올 같은 그런 사람도 문재인 욕하는 거 봤죠? 그런 새끼는 다시는 나타나면 안 돼!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대신에 또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도올 김용욱이도. 그런 식으로 좌파의 제아들은 그쪽에 있는 소위 이제 그 어깨 힘 좀 주는 빅스피커들은 문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은 엄청난 좌빨짓을 했고 종북짓을 했는데 왜 그들은 문에게 그렇게 가혹한 평가를 하는가? 그 나름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 기준을 채워줄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재명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문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재명은 옛날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워딩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저는 권력 행사를 할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잔인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정 끌어야 돼요, 무조건. 대선을 끌어야 됩니다. 지금 해가지고 이재명 이길 선수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확 그 이재명을 이길 정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탄핵 당하더라도 헌재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게끔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게끔 여론이 그런데 한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가령 윤 대통령 지지율이 7%, 5%, 6% 이렇게 나오면은 헌재도 손 놔버립니다.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최소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는 나와야 돼요. 20%는. 지금 20% 밑으로 떨어졌죠. 11%까지 나왔더라고. 한국갤럽에서 이거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보수가 워낙 깨대가리가 없어서 그래요. 언론에서 카드라 하면 그걸 그냥 믿고 그냥 팔랑귀처럼 왔다 갔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4%까지 떨어뜨렸잖아요. 어느 정도 그 조작이 들어간 뭐 지지율이라 해도 떨어진 것은 확실하거든. 그 당시 제 주변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창 때는 말이죠. 워낙 언론 선동이 막 극에 달하니까 다들 막 너나 없이 그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수의 이 지지 강도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 하면서 따르던 사람도 어느 순간 되면 탁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그 좌파하고 우파의 차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는 자기들 흠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끌어안고 밀어주고 하는데 여기 보수는 그게 안 돼요. 때문에 보수는 될 수 있는 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 좋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비도 잘해야 되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항상 이렇게 역풍을 맞고 역공당해서 망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배현진 이재명은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배신자는 당을 떠나라라는 시위를 지금 하고 시위를 하고 있죠. 목사인지 도사인지 관심법 쓰는 듯 이런 말도 나왔네요. 자, 아무튼 배현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쩌면은 탄핵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배현진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동훈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탄핵 찬성하다가는 진짜 망고의 대역죄인이 됩니다. 망고의 대역죄인.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지도 못하거니와 나중에 한동훈은 정치는 못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제대로 국회의원도 한번 못할 걸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그냥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잘 살피세요. 배현진 같은 이런 스탠스 정도는 와야 됩니다. 배현진이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동훈 쪽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지만 탄핵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탄핵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안에서 100% 다 탄핵 찬성할까? 저는 거기도 일부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워낙
분위기가 한쪽으로 몰려가가지고 나중에 저들이 탄핵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 신상 털기 합니다. 저 좌파들은 개딸들이 막 나서서 난리 칠 겁니다. 그거 두려워서 탄핵 어거지로 찬성할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과연 8명의 이탈이 있을 것인가? 변진을 봐서는요. 어쩌면 5표 이하로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진짜 이번에 탄핵 찬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왜 가지고 뭐 할 거야? 야당을 지금 각오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문재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재인도 잔인했지만 이재명은 문재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 결단력이나 이런 것도요. 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뒤에는 이해찬이 있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 커넥션들이 중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정선거 시스템도 전부 중국 아닙니까? 양정철 뭐 해가지고 쭉쭉쭉. 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 설사 탄핵 당하더라도 헌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론이 한쪽으로 완전 쏠리지 않도록 범보수가 결집을 해야 된다. 범보수 결집하면 대통령 지지율 40%인데 그걸 왜 못합니까? 대통령 죽여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을 때는 현재로 가야 됩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변진 의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